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캐스터 연입니다. 오늘 영상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 개념을 모르면요,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할 수도 있어요. 나 주식 좀 한다, 나 좀 뉴스 많이 본다, 이런 분들 중에서도요, 장단기 국채금리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몰라서 이런 시기에 하락하는 종목을 매수했다가 손해를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뉴스 헤드라인에 떡하니 국채금리 급등에 나스닥이 2% 하락했다는데, 도대체 국채금리 급등이랑 나스닥 하락이랑 뭔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요즘에 뭐 장단기 금리 역전이다, 경기 침체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할 분들이라면요, 무조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현상이 생기면 지금처럼 증시가 막 뚝뚝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 계좌도 막 마이너스가 커지겠죠. 제가 오늘 진짜 너무너무 쉽게 설명할 거라서요, 오늘 영상 다 보고 나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내 주식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고 투자해야 되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국채, 즉 채권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아니, 지금 주식도 어려운데 무슨 채권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회사에서 갑자기 돈이 필요해요. 이때 이 돈을 조달하는 방식은 은행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 은행에다가 돈을 빌리면 장기적으로 빌리는 건데 그걸 이자를 매번 꼬박꼬박 내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렇다고 유상증자를 하자니 주주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때 바로 채권이라는 걸 발행해서 돈을 조달합니다. 우리 회사가 지금 돈이 필요해. 근데 내가 돈을 빌리는 대신 차용증을 써줄게. 이게 바로 채권인 거예요. 자, 채권은 발행하는 기관에 따라서 종류가 다른데요.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은 국채라고 하고,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은 회사채, 또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채권은 금융채라고 하고요. 또 개인이 발행했다면 사채가 되겠죠. 그럼 이 네 가지 채권 중에서 가장 안전한 채권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국가에서 발행한 국채겠죠.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잘 나가는 대기업이라고 할지라도 한순간에 망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섣부르게 회사채 10년짜리 채권에 투자하는 것은 살짝의 부담감이 있죠. 하지만 국가가 망할 것 같다는 위험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국채는 안전자산에 속합니다. 자, 그럼 이 채권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자, 채권이라는 게 어쨌든 돈을 빌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기가 되는 시점이 적혀 있고요, 또 이자가 얼마인지도 적혀 있습니다. 즉, 만기가 되는 시점에 원금도 돌려주고 얼마만큼의 이자를 주겠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이게 바로 채권의 전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돈을 빌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이 돈을 언제 돌려줄지, 그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2년, 3년 이렇게 짧게 빌려서 갚는 것이면 단기 채권이라고 하고요, 10년, 20년 이렇게 길게 빌려서 갚으면 장기 채권이라고 합니다. 이때 단기 채권이면 이자가 낮고 장기 채권이면 이자가 높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만기가 길면 길수록 돈을 못 돌려받을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높은 게 일반적인 겁니다. 우리가 쉽게 은행을 예시로 들어보면 은행의 1년 예치하는 적금 이자보다 3년 예치하는 적금 이자가 더 크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더 높은 게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아지면서 이 장기 금리를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시장에서는 2년물 국채금리와 10년물 국채금리를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고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뉴스 기사와 같이 현재 뉴스에서 2년물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를 뛰어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장기보다 단기 금리가 높아지는 현상이다라는 것까지는 이해했어요. 그럼 도대체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왜 일어난 걸까요? 자, 일단 단기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것은요, 지금 현재 미국 정부라던가 연준의 정책 방향에 영향을 받습니다. 연준은 현재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기준금리 인상은 단기 채권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입니다. 반대로 장기금리는요, 미래에 대한 경기 전망과 예측,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에 따라 영향을 받아요. 앞으로 경기 전망이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되면 굳이 먼 미래인 10년 뒤의 채권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당장 경기 전망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 것들에 투자를 하겠죠. 그럼 장기 채권의 수요는 감소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경기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성장주나 기술주는 다 타격을 받고 있는데 차라리 장기 채권에 투자를 하면 안정적이고 수익률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요가 장기 채권으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장기 채권에 사람들의 수요가 몰리고 있다라는 것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시장은 암울할 예정이니까 안정적인 장기 국채에 투자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경기 침체를 의미한다고 하는 겁니다. 또 미국 경제를 기준으로요. 1970년 이래로 총 7번의 경제 침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7번의 경제 침체 현상을 잘 분석해 보니까 경제 침체가 발생하기 이전에 미국 국채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이번에도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또 경기 침체를 불러올지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길 거예요. 단기금리가 오르고 장기금리가 낮아진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뉴스를 보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급등해서 뉴욕 증시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이럴 때는요. 수요와 공급을 생각하면 정말 쉽습니다. 자, 지금 포켓몬빵이 굉장히 인기잖아요. 사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그만큼 공급이 따라와 주지 못해서 인터넷에서 막 웃돈을 주고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을 하니까 수익률이 보장이 되고 안정적인 10년물 국채에 투자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10년물 국채의 가격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뉴스처럼 10년물 국채 수익이 급등했다라는 것은요. 투자자들이 지금 당장 기술주, 성장주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록 장기금리는 낮을지라도 확실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장받고 싶으니까 주식시장이 아니라 안정적인 국채의 수요가 몰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하는 거고요. 이렇게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로 증시가 좋지 않으니까 연준에서는 아예 보고서를 냈습니다. 제목이 금리 역전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제목인데요. 이 보고서 내용을 잘 살펴보니까 금리 역전을 경기 침체 예언처럼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도 얘기했듯이요. 이 10년물 국채 금리는 앞으로의 시장 예측과 투자자들의 심리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증시에 도사리고 있는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돼야지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연준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은 무조건 할 거예요. 금리 인상은 어쨌든 기술주나 성장주에게는 조금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 상관없이 꾸준하게 실적을 낼 수 있는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최근 증시에서 굉장히 자주 언급되고 있는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라도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